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송도에 위치한 분양 물량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 금액에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하락장 아니야?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나는 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분양을 받는 게 맞는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입니다. 민간 분양이 되겠고요. 송도동 397-2번 지구, 입지자 모집 공고일은 22년 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이쪽에 위치합니다. 이제 향후에는 앞쪽과 뒤쪽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서 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시세가 많이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송도는 뭐니뭐니 해도 입지도 입지지만 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죠. 앞쪽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약간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화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쪽으로는 체육시설이 들어오고요. 바깥쪽과 안쪽으로 해서는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 워터프론트 호수 라인 쪽으로 해서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될 텐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들어오긴 힘들 것 같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쪽 109 쪽 라인을 따라서 학원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자녀들을 결국에는 픽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주거단지가 많이 들어오면 학원들도 들어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죠? 대치동, 목동, 그리고 노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왜 이동을 하나요? 학원가가 굉장히 단연간을 거치면서 형성이 되는 곳들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09 쪽으로 몰렸으면 더 몰렸지 분산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송도는 교통보다는 이러한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109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대입구역 잘 아시죠? GTX 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송도는 자족도시로서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이쪽으로의 이제 인천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 병원까지 형성이 되면서 송도 내에서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서 부족한 것이 뭐죠? 쇼핑시설. 그래서 이러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향후에 이랜드 몰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롯데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백화점. 이 백화점이 좀 없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러한 몰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백화점급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나중에 이제 국제학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골프클럽, 이러한 부분들은 주거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영구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쪽으로는 바다가 보이죠. 이쪽은 호수가 보이고요. 간섭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 개인적으로는 지금 분양시장 자체가 어쨌든 아파트는 대출 규제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에 여러분들이 거주를 한다 라고 하면은 신청 안 할 이유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분명히 당첨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면은 분명히 들어가는데 무리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9억이나 10억 되는 금액을 대출 없이 과연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실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강남의 뭐 압구정 현대나 아크로 리버파크나 이런 부분들이 뭐 30억 가고 40억 갈 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걱정하나요? 분명히 그 수요층에 맞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송도는 어차피 인천에서 강남입니다. 인천의 강남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무너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할 점 뭐가 있죠? 오피스텔,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고 주변 경쟁할 수 있는 상품들이 분명히 입주가 되고 한다고 하면은 가격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송도의 대장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 아파트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걱정 없이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야 이거 비싼데 네가 왜 추천을 해주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송도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2016년도부터 쭉 봐왔을 때 가격이 싼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나는 앞으로 계속 향후에 거주할 목적이
있고 아니면 지금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거주할 목적이 확실하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세팅을 할 수 있고, 다만 전세 물량이 몰렸을 때는 전세금이 낮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손을 믿기를 바랍니다. 동호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금액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분양가를 보면서 과연 내가 조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최소한 1주택자도 1주택 처분 조건이 아니고서는 당첨이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는 줍줍 물량이 나오기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주인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송도 분양을 보면은 이쪽 힐스테이트 레이크 2차 같은 경우에는 33평이 12억 정도 갑니다. 평당가 3,637만원, 호가 13억 14억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불리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는 14억 7천만원, 호가는 14억 5천에서 16억 정도 가고 있고, 가장 최근에 분양했었던 송도 자이더스타는 9억 5,540만원 35평형이었었죠. 근데 송도 럭스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하긴 했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보이진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조금 더 단지수도 많고, 그리고 분양가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다는 측면에 있어서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는 33평형 8억 9,900만원, 평당가 2,724만원입니다. 근데 럭스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34평형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계약금 10%에 중도금 60%인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40%까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8억 9,900만원이 나타내는 거는 뭐냐? 특공 신청이 가능한 부분과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허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분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3평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저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평당가라든지 옵션 비용을 다 종합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럭스오션이라든지 자이는 바다뷰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차이에 있어서도 분명 시세 차익을 보일 거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단지수가 조금 더 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메리트를 보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2,957만원 되고요. 주변 신축 12억 정도로 보고 4억 2천 정도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제 뭐 DSR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옵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확정 비용도 거의 3천만원대 육박하고,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금액에다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제외한 현금이 5억 3,783만원에서 5억 7,883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싸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라는 거는 현금 보유량이 조금 많은 분들 중에서 이번에 송도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낮은 가점으로 당첨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언제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예상해볼 수 있는 커트라인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대입구역 GTX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조금 기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A 노선, 가장 빠른 A 노선도 27년에서 28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센트럴파크 1호선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송도는 어쨌든 무엇보다도 뷰가 중요하다는 부분, 어쨌든 GTX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역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지수라든지 주거의 쾌적성인 측면에 있어서 뷰가 좋은 곳들은 그래도 시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송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아파트 숲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나중에 일자리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고 전세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높은 시세를 더 앞으로 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오션뷰, 워터프런트 호수 굉장하죠. 그리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 국제학교도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과 109 쪽에도 있는 부분, 그리고 학원가가 109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규모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쇼핑시설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롯데몰 예정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용하기에 좋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가 송도라는 점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바이오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쌓일 예정이기 때문이죠. 단점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요. 10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GTX B노선 개통 시기도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교통의 접근성도 쉽지는 않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 측면에 있어서도 만만치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일자리 지역과의 낮은 접근성, 강남, 여의도 이러한 부분들, 종로, 중심 지역까지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나 현 시점에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오 기업이 많이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인구 유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많이 채워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본적인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자가 들어오기는 힘든 시장입니다. 대출도 안 되고요, 금액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 내가 송도에 살 거라면 지금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 왜냐면 추첨제를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특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분양가가 낮고 특공이 많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곳들은 결국엔 경쟁이 치열합니다.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점점점 뭐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 물량이 많아지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러한 시장 자체는 조정을 받더라도 만약에 3억이 올랐는데 1억이 떨어졌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나중까지 기다려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실까요? 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분명히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가점표는 84점 만점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합산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송도 자이더스타는 28점 60점 41점 74점, 어쨌든 수도권 거주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주택 5년의 통장 9년 이상이면 부양가족이 없어도 해당 지역은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 및 자금 조달에 가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대출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송도 자이더스타의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더샵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57점 69점 62점 71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과의 접근성에 대한 분명히 메리트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호수뷰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주상복합입니다. 여러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대단지 프리미엄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과에는 조금 더 비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야 아파트 시장이 많이 가격 상승되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풍선 효과로 많이 가격 상승이 돼서 그렇지, 결국에는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전세 물량도 많이 줄어든 측면에 있어서 주상복합과 아파트의 시세 차익도 결국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는 송도는 어쨌든 현재가 가장 낮은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타이밍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 14년 이상 통장 15년 이상 부양가족 1명이 되어야지만 당첨이 됐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점이 애매해서 당첨이 안 되셨던 분들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테이트 송도 4차 같은 경우에는 특공이 2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반 1순위 2월 22일이고요. 당첨자는 3월 2일이 되겠습니다. 3일절 다음날이 되겠네요. 물량은 1319세대 많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6층 12개 동이고요. 특별 공급 423, 일반 공급 896입니다. 왜냐면 84 타입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첨제가 가능한 98, 109 타입 위주로 여러분들 많이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84를 초과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대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 보증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 조금 시간을 바라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라든지 그런 경우들은 9억 초과되는 부분까지도 중도금 대출의 시행사가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분양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을 시행자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세대주요권 필요하고요. 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 충족해 주셔야 됩니다.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 50%입니다. 당연히 해당 지역 탈락되면 수도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8호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고요. 8호 초과는 50% 추첨제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는 25%의 확률을 노려볼 수 있고, 무주택자는 75%의 확률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제한되고요. 특공은 5년간 전매 제한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생애 최초는 세대주요권과 소득요건, 신혼부부도 소득요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녀수 상관없는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요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생애 최초도 이제 소득이 없는 만큼 자산을 충족하셔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부분 추첨제 30% 물량이 있죠. 다만 1인 가구는 이번에 전용 60 이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다는 부분,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일반 공급 위주로 신청을 해주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예치금도 특별공급 모두 충족해 주셔야지 됩니다. 신특 소득 기준은 여기 보여드린 대로 자 추첨제 물량 있고 우선 일반 있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는 각각 아래로 포함이 돼서 신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퍼센트 다 있죠. 그리고 생초도 소득 기준표 여기 다 있고요. 1인 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송도에 분양하는 물량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호가 대비 많이 내려온 물건들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털어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예 세금을 안고 가는 측면에 있어서 미래 가치가 뛰어난 입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했을 당시보다 최소한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도 기본적으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드릴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자금 조달이 어렵고 가점이 높은 분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죠.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에 노려서 당첨을 받으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차익을 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받는다는 거는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신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모르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버튼에서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치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